저 홍자매 작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재밌게 봤다. 욕화까지. 7화부터 그냥 그랬다. 안녕하세요. 조조영화 좋아하는 이조조입니다. 오늘도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리뷰하는 가장 빠른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제가 공개하자마자 바로 보고 온 작품은 바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입니다. 총 12부작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1화까지 설정만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스포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는 로맨스 드라마고요. 연출은 유영은 감독입니다. 붉은 단심이랑 추리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연출하셨던 감독님이고요. 드라마면 또 각본 중요하잖아요. 각본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만한 홍자매입니다. 홍정은 홍미란 작가님이고요. 호텔 델루나, 죽은의 태양, 최고의 사랑 등 많은 히트작을 쓴 어마어마한 작가님이시죠. 줄거리 설명드리면은 여자 주인공 고윤정이 있습니다. 고윤정이 직업이 무명 배우예요. 바람이 난 남자친구를 잡으러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라면집에 가요. 라면집에 가는데 남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바람 상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고윤정은 따져야겠죠. 따져야겠는데 본인이 일본어를 못해. 그래서 곤란에 겪고 있는데 이때 김선호랑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김선호의 직업은 다중언어 통역사입니다. 일본어, 영어, 이탈리아어까지 완벽하게 해낸 통역사라서 김선호가 어떤 사정으로 고윤정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윤정이 따지는 내용을 통역해 주는데 사실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났다는 게 숨기고 싶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말을 할 때마다 고윤정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나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선호는 이런 통역을 하는 과정만으로 고윤정의 깊은 곳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통역 끝나고 또 얘기하는데 고윤정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당신만 내 비밀을 알고 있냐. 억울하다 하니까 김선호도 고윤정한테 본인의 조금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둘이 친해졌다가 그때 일본 여행에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진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고윤정이 그 찍고 있는 작품이 대박을 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고 자기의 팬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김선호를 만나서 펼쳐지는 그런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어떻게 봤냐? 저 홍자매 작가님 작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재밌게 봤다. 욕화까지. 7화부터 그냥 그랬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통역사라는 소재에서 이 러브라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로맨스랑 적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만나는 과정이 김선호가 고윤정의 사적인 통역을 하면서 고윤정의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감정, 말 이런 것들을 먼저 알게 되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여기서 이미 감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로맨스의 밑받침이 되는 거겠죠. 나중에 고윤정이 예능 촬영을 하면서 솔로 지옥이나 한승연애 같은 그런 연애 예능이거든요. 다른 외국인 스타와 같이 해외여행을 하는 컨셉인데 거기서 김선호가 통역을 맡게 된 거예요. 本気で茶の日という人が好きです 못 알아들은 채로 그냥 둘 건가? 사실 거기서 두 명이서 촬영을 하는 것 같지만 계속 고윤정은 그 통역사 김선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 풍경 너무 예뻐요. 고윤정 씨랑 잘 어울린대요 하면은 김선호가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 준 거. 그럼 고윤정이 그거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사실 김선호를 향한 감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남자 배우가 설레는 말을 하면 사실 그게 김선호가 통역을 하면서 김선호한테 설레는 걸 수도 있죠. 고윤정은 계속 여행 과정에서 김선호랑 있는 느낌이 들고 김선호는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 사이에서 통역하면서도 그들의 로맨스 언어를 전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팡질팡하는 지점도 보이고요. 이런 게 되게 저는 연애라는 이야기에 잘 묻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라는 이야기에 뻗쳐서 남녀 소통의 문제도 다르거든요. 말이랑 감정이랑 그들의 상처 때문에 어긋나는 지점에 대해서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그런 감정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과 감정이 어긋나는 지점들을 또 로맨스로 풀어낸 거라서 통역이라는 소재를 로맨스랑 아주 잘 결합한 기획이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설명드리면 저는 이 고윤정 캐릭터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말을 막 뱉는 그런 게 또 묘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고윤정 씨가 맡은 여자 주인공은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감독 인터뷰 중에 고윤정이 좀 중학생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그걸 제가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화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서툴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숨기려고 하는데 다 티나는 그런 연기를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설정이 도라미라는 설정인데, 고윤정이 맡았던 캐릭터 역할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결국 원래 고윤정 역이랑 도라미 두 개를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도라미를 연기할 때 눈빛이 싹 달라지는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고윤정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둡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드라마에서 잘 표현해 주는데, 드라마의 톤이 너무 무겁지 않게 가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근데 7화부터는 이 캐릭터의 매력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조금 더 힘을 줬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리고 김선호는 전형적인 T 성향의 남자를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또 드라마를 보는 재미 포인트인데, 고윤정은 F, 김선호는 T, 이 두 사람이 조금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은 폭포를 둘이 찾으러 가요. 근데 못 찾는 상황에서 고윤정이 호수물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폭포예요 하는데, 김선호가 옆에서 물에 수직 낙하라고 다 폭포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티처럼 말하거든요. 폭포다. 물의 수직 낙하를 굳이 폭포수라고 우긴다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도 폭포수고. 김선호가 되게 매력적으로 잘 풀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T의 남자는 감정의 폭이 크지 않고 또 통역사다 보니까 막 몸을 크게 쓰는 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감정 연기가 중요한데 그걸 김선호 씨가 잘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최소한의 몸짓으로 얼굴 표정으로만 말을 하는데 감정이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드라마 전체의 무게를 딱 잡아주는. 그리고 통역사 역할이잖아요. 다중 언어 연기, 뭐 이탈리아어, 영어, 일본어 이런 거 다 하는데 저는 되게 유창하게 잘 들리고, 日本の読者の皆様のするのドラマしやった。 그리고 한 씬에는 난타전을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코믹하게.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이런 연기도 되게 잘하는 배우구나라고 하면서 이번 드라마에서 김선호 씨 연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서브 캐릭터 설명드리면은 남주가 후쿠시 소우타라는 일본인이거든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고윤정 씨랑 파트너가 되는 그런 역할인데, 이 배우가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의 주연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이 익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도 저는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조금 밉상이 될 수 있기도 한데 좀 특유의 개구진 톤으로 귀엽게 접근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도 조금 설정이 아쉬웠던 게, 김선호랑 고윤정의 러브라인을 위협하는 서브 남주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펙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짠하면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이 캐릭터가 더 설정이 살고 드라마가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브 여주 이담 있거든요. 고윤정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의 PD 역할입니다. 비주얼이 매력적인 것 같아. 전여빈 씨 느낌도 살짝 나는 동양적인 비주얼 배우라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 저도 재밌게 봐가지고 그때부터 인상 깊었는데 이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기는 좋았는데 캐릭터 설정이 아쉬웠던 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좀 급발진하는 씬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저는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갑질 아닌가? 몰입이 깨진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 소우타의 여자 매니저 현리라고 있거든요. 제일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도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분이 저는 어리게 봤었는데 86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하셨고 동안이라서 놀랬습니다. 연기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 출연도 많습니다. 많은 예능인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는데 특별 출연 보는 맛도 좋을 것 같아요. 플롯 측면에서 설명드리면은, 홍자매가 워낙 베테랑 작가들이잖아요. 전체적인 틀이나 기승전결은 탄탄합니다. 헛소란 드라마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결말에 반전이 조금 있는데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실망한 부분은, 이게 결국 넷플릭스에 올라가면서 올드하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우연이랑 자기적인 설정들이 많아서 저는 몰입이 좀 깨졌습니다. 특히 김선호랑 이담이 또 뭔가 관계가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엮이는 부분이 우연이 너무 반복되더라고요. 극 중에서도 우리는 우연으로 계속 만나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판타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올드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촬영을 나가는 거잖아요. 해외에 일을 하러 갔는데 저렇게 밝고 즐겁게 일을 한다고? 중후반까지는 혼자서 드라마 설정이지라고 암시를 했는데 후반부에도 계속 촬영을 갔는데 수학여행 느낌 같은 거예요. 특히 와인 농장에 찾아간 장면, 거기가 너무 수학여행 같아가지고 사회 경험이 좀 쌓이면은 설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화 후반쯤에 새로운 캐릭터가 급부상하거든요. 그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르도 갑자기 조금 바뀌고 자기적이라고 느꼈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릭터가 갑자기, 근데 저는 그
신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디어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구나라고 흥미로웠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견인하는 과정, 이 캐릭터를 끌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캐릭터를 인상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캐릭터의 매력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조금 줄이고 회차를 한두 화 정도 줄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해외 로케이션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 TV 드라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1, 2화쯤에 돈을 다 써버리고 2화부터는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자본이 다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여기서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자본의 힘이 좋다는 게 해외 로케이션을 후반에도 계속 끌고 가던데 저는 그거 좋았습니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이때까지 TV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감각적인 배경들을 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세트장도 드라마에서 이렇게 화려한 세트장을 볼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거를 구현해내더라고요. 뒤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거를 여기서는 자본의 힘으로 화려한 연출로 배경으로 극복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먹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배우들의 호연, 통역이랑 소재, 그리고 넷플릭스 자본으로 되게 영리하게 끌고 간 로맨스 드라마지만 설정에 설득되지 않으면 6화 이후에 멈출 드라마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로 가장 빠르게 리뷰 전달 드렸고요. 이렇게 영화 드라마 리뷰 가장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조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